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연령으로 확대합니다. 광명시가 다음 달부터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5대 전략과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2048 그랜드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대가야 수도였던 경북 고령군이 문화재청에 고도 지정을 신청합니다. 연속된 비로 전남이 농작물 생육이 부진해 농업계가 비상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 재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에 16일간 비가 내렸고 이달까지 더하면 모두 21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잦은 비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 농작물의 생육 부진이 심각합니다. 멜론의 잎이 노랗게 말랐습니다. 시설하우스 곳곳에는 뽑혀 버려진 멜론 줄기와 잎이 쌓여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멜론이지만 열매가 작아 상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멜론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이유는 햇빛 부족 때문입니다. 40년 세지에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멜론 내가 갖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일조 나빠갖고 이런 농사 실패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전남 지역에는 지난 2월 한 달간 16일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8일 연속, 지난달 29일부터는 6일 연속 비가 이어졌습니다. 햇빛이 사라지니 착과일 불량으로 나주 멜론의 생산량은 28% 줄었고 기형 과일도 늘면서 출하율은 71%나 감소했습니다. 농작물 생육 부진은 시설하우스 작물뿐만이 아닙니다. 겨울 장마로 신안섬초는 올해 출하량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생육이라든가 생산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난 10년 전에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 온해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겨울 많은 비가 내린 건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 기상청은 봄철인 3월에도 습한 기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마포구에 거주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과 청년 외, 신혼부부 등 지원 가능한 소득 기준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30만 원 한도로 납부 보증료의 전액이 지원되며 청년 외에는 납부 보증료의 90%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마포구청 고용협력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가 구민 수건 사업인 상암 DMC 랜드마크의 신속 건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해당 부지는 최초 용지 공급 공고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며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남게 됐는데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상암 DMC 랜드마크 건립 지원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건립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DMC 랜드마크 신속 추진 지원을 공약 사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매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경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용지 매각을 통해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및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상암동이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이자 미디어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힘쓸 방침입니다.
광명시가 오는 4월 15일부터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11일 광명시가 사업 시스템 개발 및 운용사인 이동의 즐거움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 중립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9세에서 18세이고 지원 액수는 9세에서 12세, 분기별 최대 6만 원이고 13세에서 18세는 분기별 최대 9만 원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확정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전시가 2048년 초인류도시 도약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 등이 담긴 2048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지난 11일 대전시는 대전 정체성과 시민들이 바라는 대전의 미래 모습이 반영된 2048 그랜드 플랜은 사람과 문화, 과학과 경제를 하나로 잇는 창의 융합 도시를 목표로 5대 전략과 10대 핵심 과제로 구성했습니다. 5대 전략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혁신 거점 도시,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초연결 교통 도시 등입니다. 대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10대 핵심 과제는 충청권 신성장 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대전 동북부권 신성장 거점 도시 조성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10대 핵심 과제에 자원 역량을 집중해 대전을 경제, 과학, 문화, 환경,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초인류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우천면 5일장이 지난 7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천 보건지소 인근에 위치한 우천 5일장은 횡성장날 다음 날인 2일과 7일 정기 5일장으로 열립니다. 우천 5일장은 우천상가 번영회와 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추진됐으며 3월 7일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우천면은 5일장이 루지 체험장과 함께 좋은 관광 상품으로 발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봄을 맞아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해 횡성 베이스볼 파크를 찾는 야구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많은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예정입니다.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영월 상동고등학교 야구부가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3월 9일부터는 제7회 스톤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열려 4월 7일 폐회식까지 70개 팀 600여 명의 경기를 펼칩니다. 또한 9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하는 2024 횡성 한우배 야간리그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됩니다. 횡성군은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많은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의 개량과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점포당 사업비의 50% 한도 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횡성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법률상 소상공인입니다. 희망자는 3월 29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횡성군 경제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횡성 호숫길 축제위원회가 제5회 횡성 호숫길 축제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횡성 호숫길 축제위원회는 연시총회와 2차 총회를 통해 위원과 조직을 정비하고 올해 축제 일정을 확정했으며 축제 주제와 홍보 대책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호숫길 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회 횡성호숫길 축제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횡성호숫길 5구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와 횡성문화관광재단의 지원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일본 초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 아이파크의 후시모토 토시오 대표가 충북도를 방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충북도가 지난해 첨단 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 바이오 분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는 글로벌 제약기업인 다케다 제약의 사내 연구센터를 개방해 만든 바이오 클러스터로 150여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지모토 토시오 대표는 쇼난 아이파크가 첨단 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실증, 인증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동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취약계층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대상자 확보를 위해 맞춤형 대면 홍보를 강화합니다. 도는 목돈이 필요한 수술 비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아직도 많을 것으로 판단해 수혜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도와 복지 관련 기관 중심으로 홍보 전략 강화 민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민관기관과 함께 맞춤형 대면 홍보를 추진합니다. 또한 도 보건복지국 내 담당 시군을 지정해 전담 홍보를 추진하고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학생에 밀착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와 브라질의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가 경북도 내 항공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까지 엠브레어인 경북 항공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엠브레어와 경북도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항공 정비 및 항공 운항 교육 제공 등 지역 항공산업 인재 양성과 항공기업 취업 등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5일간의 교육에서 참가 학생들은 항공기 유지, 보수, 정비 MRO, 항공 운항 지원, 최신 디지털 항공 서비스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실질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현장감 있는 학습을 경험했습니다. 경북도는 항공산업 프로젝트와 병행해 페덱스, SF 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물류 기업과 연계한 항공물류 인재 양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가야 수도였던 고령군이 문화재청에 고도 지정을 신청합니다. 현재 신라와 백제의 수도 4곳이 고도로 지정돼 있는데 고령이 새롭게 지정되면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경북 고령이 국내 5번째 고도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경북도는 곧 문화재청의 대가야 고도의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보존된 고령군 대가야읍에 대해 고도 지정을 공식 신청한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도의 이번 고도 지정 신청은 신라와 백제의 수도였던 경북 경주와 충남 공주, 부여, 전북 익산 등 4곳이 2005년 국내 첫 고도로 지정된 이후 19년 만입니다. 문화재청은 빠르면 상반기에 중앙고도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령군을 고도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도 내 특별보존지구에 한옥을 신증축할 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등 주거 환경과 가로 경관 개선에 국비가 투입되고 지자체 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비의 7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내 최대 2차 전지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도시 포항도 이에 참여해 진정한 전지보급 실현을 위한 외연 확장에 나섰는데요. 인터배터리 2024 속 포항의 모습, 또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2024가 열렸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 코트라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산업 전문 전시회입니다. 이에 6일 포항시는 이곳에서 2050 전지보국 전문가 TF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2차 전지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관련 사업 핵심 추진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글로벌 보조금 정책 변화, 전기차 수요 둔화 등 2차 전지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현안과 대응책을 논의했고 2차 전지 선도도시 포항 조성을 위한 사업 및 과제 발굴, 분야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 추진 시 반영하고 전지보국 포항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발굴할 방침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인터배터리 2024에서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는 2차 전지 특화단지의 산업관을 운영해 특화단지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업 투자 유치 및 배터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를 진행했으며 글로벌 혁신특구 포항 지정의 당위성도 알렸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술집에서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70명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운영되던 외국인 전용 클럽은 입구 주변에 CCTV 등을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어두운 클럽 안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해양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단속 요원들은 도망가려던 외국인들을 막아 세워 제압합니다. 지난 3일 새벽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70명이 검거됐습니다. 2명은 유흥종업원, 68명은 손님으로 대다수가 태국인이었습니다. 이 클럽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외국인 손님만 받았습니다.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입구 주변에 CCTV와 초인종을 설치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안에 있는 외국인들이 또 담배도 피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해서 그냥 무함장하고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다 해갖고 이렇게 제압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입당국은 이 클럽을 찾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단속했습니다.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입당국은 외국인들을 강제 출국시킨 뒤 입국 금지 조처하고 클럽 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6학년 전교생이 졸업하면서 폐교 직전까지 갔던 흑산초등학교 홍도 분교가 외지에서 학생들이 전입해오면서 75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전입 가구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한 신안군의 파격적인 제안이 효과를 거둔 건데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949년 홍도 국민학교로 문을 연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6학년 3명이 졸업하면서 폐교될 위기를 맞았던 학교가 5년 만에 신입생을 맞이해 환영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75년의 역사가 끊기지 않게 된 것을 기념해 학교종 수집과의 총개정 행사도 열렸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을 일에 또 지역 일에 적극 나서는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보고 자라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김포와 김해 등에서 전입해온 세 가구 6명의 자녀들이 신입생인 1학년 1명과 2학년에서 5학년까지 고루 입학하면서 온 마을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75회째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3대가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데 없어진다 그래갖고 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마침 또 이렇게 와주셔갖고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난 데는 전입 세 가구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안군은 학생들에게도 연간 80만 원의 햇빛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들의 안정적인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걸 찾아내자 해가지고 좀 파격적으로 지원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례들이 또 나는 좀 반대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모두가 수긍을 하고 협조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폐교되는 학교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신안군과 홍도 주민들이 짜낸 파격적인 제안으로 폐교 위기를 모면한 홍도분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가 26곳에 달하는 전남 교육에 이번 사례가 폐교 문제를 풀어줄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1975년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가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세계에 알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음력 2월 금은께 영등살이 나타난다 해서 한동안 진도 영등제로 불렸던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장을 전합니다. 봄을 제쳐가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바닷길이 어김없이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며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다로 뛰어들더니 어느새 이어진 행렬이 또 다른 바닷길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덜 빠진 바다를 걸으며 신기해하고 호미로 조그만 바지락과 어린 개 등을 캐내며 기뻐하는 탄성이 곳곳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생일 축하 겸 여기까지 5시간 걸려서 왔는데 갈라지니까 느낌도 너무 좋고요. 신기하고 뭐 처음 겪어볼 일인 것 같아요. 신비의 바닷길은 진도 고구면 해동리에서 의시면 모도까지 2.8km.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런 그 바닷길 열리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 있는데 폭이 한 30-40m로 해가지고 2.8km로 이렇게 열리는 이런 현상은 오직 유일한 진도만에 있는 현상입니다. 다시 바닷물이 채워지고 어둠이 짙어지면서 뽕할머니의 전설을 담아낸 미디어 아트와 레이저 쇼가 축제의 절정을 이룹니다. 약간 준비물이 좀 철저해야 더 잘 즐길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이거 바닥 열림길 외에도 다른 즐길거리가 잘 돼 있어서 잘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 놀이에 어우러진 진도 북춤, 구성진 장단에 맞춘 강강술래, 고향 사랑을 전한 송가인의 특별 공연으로 더욱 빛을 발한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 특구인 고배선 진도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연계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과 부서별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연계 사업 분야와 회장 운영 지원 분야, 관람객 유치와 시민 참여 홍보 분야 사업 등 추진 상황과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개최하는 영암 왕인 문화축제를 소개해드립니다. 왕인 문화축제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왕인 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왕인 문화축제는 왕인 박사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매년 봄 개최되는데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자, 활자를 활용한 주요 콘텐츠와 일본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도공 등 일본의 변화를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인문축제입니다. 행사는 테마 퍼레이드, 왕인 박사 춘향제, 봄 설레임 콘서트 등 다양하게 개최되며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 즐거운 추억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초미세먼지와 황사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는 계절, 바로 봄인데요. 그만큼 호흡기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땐 외출을 자제하고요. 외출 시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또 체내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수분 섭취를 통해 배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